안녕하십니까, 배현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생리통에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을 좀 알아볼 거예요. 생리통에 쓸 수 있는 약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진통제를 써야 하고, 거기에 다른 어떠한 제제들을 컨비네이션 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비네이션한 제제들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생리통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자궁 쪽에 있는 그 경련성 통증이 가장 많잖아요. 생리전 증후군도 있고, 뭐 생리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가장 먼저 퍼스트로 선택돼야 되는 것은 역시나 뭐 그렇습니다. 진통제죠. 진통제 중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항염작용이 있는 것과 항염작용이 없는 거로 보통 나눌 수 있는데, 저는 항염작용이 있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NSAID라고 부르는 안티인플라메이션인 제제인 거죠. 그래서 항염 효과가 있는 거, 이 항염 효과가 있는 것들은 주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인체 내재에서 만들어지는 염증 유발 물질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진통제류 중에 하나가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덱시부프로펜 같은 거, 또는 나프록센 같은 거 다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부브로펜 같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떤 걸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씩 좀 구분을 해서 좀 드리는 편인데, 일단 근골격계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나프록센을 좀 권해드려요. 나프록센이 보통 하루 최대 용량이 1250ml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5알까지 드실 수 있는 게 1일 1개 용량인데, 한 번에 심하면 3알까지 처음에는 드실 수 있습니다. 통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시도록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1알에서 2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2알 드셔도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게 12시간 좀 길게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효과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게 쓰실 수 있는 제제죠. 탁센, 이지엔, 스트롱 이러한 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브랜드 네임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성분명을 반드시 확인해서 드셔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2알까지 드실 수 있고 3알까지 드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알 드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서 12시간 있다가 1알 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나프록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신장부작용이 좀 강한 경우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들은 신장부작용이 좀 있죠. 위장부작용이 당연히 있지만 이 혈류 속도를 좀 줄이기 때문에 신장부작용은 나타나게 되는데, 나프록센이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신장 쪽에 좀 무리가 있는 사람은 권하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노멀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 덱시부로펜인데, 이부브로펜을 쓰셔도 되고요. 이 덱시부프로펜은 이부브로펜의 이성체, 즉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효과가 좋은 애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브루펜의 2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허용 용량이 이부브로펜 같은 경우에는 2400ml까지가 허용 용량이라면 덱시부로펜은 1200ml까지가 허용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루에 4알까지가 맥시멈이고, 보통 6시간, 8시간 간격 맞춰 드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복용하면 되고, 한 캡슐씩 복용하면 되죠.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고요. 위장관계 부작용, 신장부작용이 있지만 이것도 좀 노멀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프록센보다 좀 안전하게, 근데 근골격계 통증은 제가 보기에는 환자분들에게 제공했을 때 나프록센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권해드릴 수 있는 게 레이디 제품으로 나오는 이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는 파마브롬이라고 하는 이뇨제가 들어있어요. 생리기간 때가 돼서 생리전 증후군 등이 나타날 때는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 작용 때문에 몸이 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라든지 또는 얼굴이 붓는다거나 몸이 좀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파마브롬이 굉장히 안전한 OTC로 나와 있는 이뇨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체액을 잘 배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붓는 것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좋아요. 단 붓지 않는 경우에는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이부브로펜이요, 200ml예요. 이부브로펜 함량이 그닥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통 효과는 이러한 덱시부프로펜 300ml나 나프록센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알까지 드시면 400ml가 되긴 하는데 가성비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붓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이거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붓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쓰는 게 좋고요. 내가 만약에 몸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뭔가 소변이 조금 더 시원하게 보고 싶은 이러한 느낌이 있으면서 염증 반응도 몸에 있다 그러면요, 이거 생리통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을 좀 잘 배설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리통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련성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렇게 진통제만 갖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진경제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파파베린이 들어있는 진경제인데, 이러한 진경제가 대부분 이렇게 위장 통증, 복통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있거든요. 스포폴라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제를 쓰셔도 되고, 이 파파베린 성분이 들어있는 걸 쓰셔도 돼요. 이게 위경련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사용하지만, 이러한 경련성 복통이 생리통처럼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진통제와 함께 같이 그 컨비네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진통제 썼죠? 그 이뇨제 들어있는 거 쓰든지 말든지, 그리고 진경제 썼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좀 증상이 잘 완화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것을 쓸 수 있느냐? 권해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되게 경련성 복통이 좀 강하게 오는 경우에는 이 작약감초탕을 권할 수 있습니다. 이 작약감초탕은 작약하고 감초 두 가지의 양미만 들어있을 뿐인데, 경련성 복통을 가라앉히는데 매우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뭐 딸꾹질 할 때도 경련이죠. 그 다음에 어깨 결림, 뭐 몸이 근육 결림, 다리 쪽에 쥐가 났다, 이럴 때도 다 경련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격근뿐만이 아니라 이 평활근, 복통, 갑자기 꼬인 듯한 복통이 나타날 때, 이럴 때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이거는 한 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두 포 이렇게 드셔서 용량을 좀 증량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작약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가 한방적으로는 소설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간의 혈액을 잘 흐르게 만들어서 혈류를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평활근 이완 또는 골격근 이완 작용이 굉장히 강하고,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못하는 근육을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근육이 뭔가 경련성 또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작약감초탕을 쓰면 효과가 좋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고, 이러한 제품들이 앞서 있었던 엔스테이드나 또는 경련성 복통을 치료해주는 진경제 이런 거 같이 쓰셔도 효과가 좋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약감초탕을 쓴다고 졸리냐고요? 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약감초탕을 쓴다 하더라도 특별히 졸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았다, 내가 확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주는 제제를 같이 쓰면 도움이 되는데, 주로 시오제를 쓰게 됩니다. 소시오탕, 대시오탕, 사역산 이런 것들을 이제 병용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럴 때 또 효과가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몸이 푸석푸석 붓는다거나 약간 평상시에 빈혈 증상이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시켜주면서 수분 배설을 도와주는 당귀작약산 같은 거를 같이 써도 좋아요. 당귀작약산에 시오제를 같이 쓰면서 경련성 복통이 심하면 작약감초탕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비네이션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작약감초탕 하나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내가 몸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좀 깨져 있다 하면은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다른 제제들을 복합해서 쓰는 것도 권장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성적으로 생리통이 좀 오래 간다,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 좀 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몸의 전반적인 이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제제를 써야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제가 있어요. 바로 칠제향부안이라는 제제입니다. 이 칠제향부안이라는 제제가 사실 이 아르테안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브랜드 네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임상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쓰셨을 때 생리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임상시험도 좀 있어요. 아주 소규모의 실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임상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칠제향부안에 들어있는 주상부는 여기 향부가 들어있으니까 향부자가 메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향부자가 몸의 기의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효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약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오약이라는 성분도 역시 몸의 기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통증들을 먹게 하는데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당귀청궁이라든지 목단피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고,
이 목단피는 혈열이라고 해서 피가 들끓는 스트레스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혈을 제고해 줄 수 있는 삼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출이라든지 홍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 어혈성 증후군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CO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효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특히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애엽이라든지 쑥이죠. 그리고 이제 간의 소설을 잘 지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오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복통이 강했을 때 복통을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생약이 현오색이죠. 그래서 현오색까지 이렇게 다양한 약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몸의 기혈순환을 도모하고 어혈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주면서 따뜻하게 몸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여성의 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것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가 좋은 제제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복용해도 되고요. 저희 약국에서는 생리통이 좀 심한 경우에 엔세이드와 같이 복용하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단기간에 같이 복용하시더라도 되게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드셔도 되고 단기간 드셔도 되는 아주 좋은 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아쉬운 건 이 칠제양부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수습을 제거하는, 우리 몸에 수분이 좀 쌓여서 몸이 좀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증상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습을 제거하는 제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장기간 쓰실 때는 칠제양부안의 당기자격산 같은 제제를 같이 쓰시면 더 좋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성분을 약간 더 추가하면 좋겠죠. 그래서 칠제양부안의 당기자격산에 스트레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사역산 같은 거, 사역산은 CO, 지실, 작약, 감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들어있는 4가지의 양미가 우리 몸에 있는 전반적인 이 자율신경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병용해서 쓰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생리통에 좀 시달리는 경우에는 이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켜주는 긴코플라보노이드라든지 이러한 제제들을 같이 쓰시면 더 좋을 수 있고, 뭔가 신경을 좀 예민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그네슘 복합제를 좀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를 쓰시는 것도 경련성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증 반응을 개선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좀 조절하는, 만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항산화제라든지 또는 오메가3 같은 거를 같이 드시는 것도 좋죠. 이 칠제양부안 자체가 이 몸에 있는 염증 반응을 개선하는 효과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에 작용하는 제제이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 조절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실험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하면서도 좀 오랫동안 장기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생리통에 사용할 수 있는 제제들을, 아주 간단한 제제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뭐 영양성분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으로 아주 심하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호르몬 상태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이상이 없는데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셀프 메디케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제들을 찾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제제들을 위주로 해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단골 약국에 가셔가지고 약사님과 상의하시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약사님들에게는 환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제제를 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 환자분들에게는 좀 더 효과적인 셀프 메디케이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